안녕하세요. 온다칠 장미숙입니다. 이번 제목은 주택연금 뼈발라 먹기. 굉장히 독특하죠?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3학년이 되면 닭뼈를 다 조립하는 실습이 있어요. 그래서 닭 한 마리를 푹 꼬아서 살을 다 발라냅니다. 맛있게 먹죠. 그리고 닭뼈를 다시 다 조립해서 닭 모양을 만들어가는 실습인데 닭뼈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주택연금 뼈 발라 먹기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주택연금을 그 정도로 많이 파헤쳐서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죠. 뚱이 씨의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뚱이 씨, 오늘 어떤 일로 찾아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뚱이 씨 어떤 일로 찾아오셨어요? 저는 노후에 월 400만 원의 생활비로 살고 싶은데 준비된 생활비가 250만 원밖에 없어요. 아, 그러시군요. 굉장히 걱정되시겠어요. 나는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고 싶은데 내가 준비된 거는 250만 원밖에 없다. 자,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더, 덜, 구. 더 번다, 덜 쓴다, 구조조정 한다.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세요. 네, 더, 덜, 구. 첫 번째, 더 번다. 자, 더 번다는 거는 은퇴하시고 내가 다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일을 연장해서 하신다는 의미인데 연장해서 일을 하시더라도 과거보다 급여가 많이 낮아져 있고 그 다음 파트타임이라든가 1년 계약직 정도의 일들이 좀 많잖아요. 급여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아프다면 또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생활비 4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방법. 덜 쓴다죠. 이거는 사실 자기화하고 타협하는 거예요. 내가 400만 원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고 싶지만 내가 준비된 250 가지고 삶을 살겠다. 만약에 타협이 되셨으면 네, 문제 해결되셨어요. 자,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단 말이죠. 그럼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사실 도시에 사시던 분이 퇴직하시고 시골로 가셔서 텃밭 가꾸면서 사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250에서 200 정도의 생활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세 번째 방법,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. 내가 살고 싶은 생활비를 충족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,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죠. 세 번째 방법은 자산의 구조 조정입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연금으로 바꾸는 거죠. 변형시키는 것입니다. 자,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자산을 크게 보면 연금, 현금, 부동산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국민연금, 그리고 변액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은 연금으로 준비된 자산이기 때문에 꼭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이 연금이 내가 살고 싶은 생활비보다 적다면 다른 자산을 연금으로 구조조정하시는 거죠. 먼저 현금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매월 소액으로 연금으로 준비하고 납입 후 거치한 뒤에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즉시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은퇴를 앞두신 나이라면 즉시 연금이나 월 지급식 연금으로 준비하시면 한 달 거치 후에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. 물론 거치 기간은 더 두셔도 됩니다. 공시이율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투자형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상품의 장단점은 있어요.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바꾸는 건데요. 부동산 중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은 바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없고 매매 후 현금 자산을 만들어서 그 다음 즉시 연금이나 월 지급식 연금으로 가입하시면 되십니다. 주택이나 농지는
바로 연금으로 전환이 되죠. 자,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다만 조건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주택연금은 생활비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. 자, 그럼 먼저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입니다.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십니다.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는데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가능하고 공시가격이 12억 초과 이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 얼마나 받게 되는지 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70세 부부 중에서 어린 분의 나이가 70이라고 가정을 하고 3억 주택을 맡긴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매월 88만 6천 원을 수령하십니다. 근데 이 금액이 2023년의 동일 조건으로는 90만 1천 원, 22년에는 92만 6천 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받게 되는 연금액은 더 줄어들 겁니다. 자, 그러면 주택연금의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이 있겠죠. 자,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집값이 하락해도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는 거죠. 물론 이 얘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맡길 때 3억이었는데 집이 6억이 됐다. 그런데 3억 기준으로 내가 돈을 받는다. 그런 경우는 좀 단점일 수 있죠. 하지만 집값이 하락 시기에도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점에 해당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도 삭감되잖아요. 유족연금은. 근데 주택연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고 오래 살아서 연금 지급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 주택가격이 상승 시 해지 후에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3년 안에 재가입을 못하고요. 그 다음에 이때 해지할 때는 한꺼번에 보증료라든가 그동안 받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 담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죠. 자,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. 중도 해지 시에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주택 담보로 재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지하실 때는 요 점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을 하잖아요. 그 당사자 배우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가입 초기에 보증료가 있어요. 그래서 주택 가격의 1.5%나 1% 정도의 보증료가 있고, 그리고 연 보증료가 따로 있죠. 그래서 0.75에서 1% 정도의 연 보증료가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보증료는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됩니다. 따라서 가입자가 현금으로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는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12만 3,716명이고요. 평균 연령은 72세, 그리고 평균 월 지급 금액은 121만 원입니다.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8,500만 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네요.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령과 주택 가격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는 뚱이 씨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뚱이 씨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저 혹시 실제 거주를 해야 되나요? 네, 맞습니다. 실제 거주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? 네, 오피스텔 중에 주거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. 그러면 가압류당, 근저당이 있는 집도 가능한가요? 안 됩니다. 안 되는구나.
장기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?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이어야 돼요. 그런데 장기 입원이나 요양소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어요. 그런 경우에 집을 임대해도 되나요? 저당권 방식으로 들어가는 연금 수령자는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만 받는 형태로 임대할 수 있고요. 신탁 방식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임대 가능합니다. 근데 저는 재건축, 리모델링, 재개발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데요. 네, 그런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신규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이거나 기존 가격 주택보다 공시지가가 낮아야 합니다. 그리고 재건축 시에 담보주택이 멸실되어도 주택연금은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 신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. 주택연금을 유지 시에는 이주 시 이주비에 대한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 주택연금 이용하다가 이혼이나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렇군요. 이혼한 배우자나 재혼한 새 배우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주택연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나요? 신탁 방식은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고요. 저당권 방식은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서 소유권을 100% 확보하셔야 됩니다.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관리 비용은 누가 내야 되나요? 네, 연금 가입자가 내십니다. 그럼 주택연금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나요? 연간 수령액이 1,200만 원 이하가 되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. 그럼 이것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? 당해연도 재산세 25% 감면되고요. 그리고 주택연금 대출 이자 비용도 연금 소득에서 200만 원 공제됩니다. 네, 자, 뚱이 씨랑 이렇게 질의응답도 해봤고요. 오늘 뚱이 씨가 찾아오셔서 아주 상세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주셨네요. 자, 뚱이 씨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자,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때 더, 덜, 구 세 가지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. 그리고 주택연금을 정말 뼈발라 먹듯이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